요즘 맞벌이 부부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반반 계산입니다. 데이트할 때처럼 생활비는 정확히 반반씩 내고 남은 돈은 각자 알아서 관리하는 방식이죠. 서로의 경제적 자유를 존중하고 괜히 돈 때문에 얼굴 붉힐 일 없으니 참 세련된 방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경제학자의 눈으로 보면 이건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편리함을 선택한 대가로 여러분은 수억 원에 달하는 미래 자산을 통째로 날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우린 둘이 합쳐서 700만 원, 1000만 원이나 버는데 왜 저축은 늘 제자리일까? 라고 느끼셨다면 오늘 이 영상을 단 1초도 놓치지 마세요. 왜 돈을 합치지 않는 부부가 결국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지, 그 소름 돋는 경제학적 이유와 함께 부부 사이 상처 주지 않고 완벽하게 경제권을 통합하는 5단계 실전 매뉴얼을 공개합니다. 돈을 따로 관리하는 부부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내가 내 돈 쓰는 건데 뭐가 문제야? 라는 생각이죠. 여기에는 멘탈 회계라는 심리학적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의 출처나 용도에 따라 마음속에 다른 계좌를 만들어 둡니다. 생활비 통장에 든 100만 원은 공동의 돈이라 아깝게 느끼지만 내 통장에 든 100만 원은 공짜 돈 혹은 내 맘대로 써도 되는 돈으로 인식합니다. 경제학에는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주인이 없는 공동 목초지에 사람들이 너도 나도 양을 데려와 풀을 먹이다 보니 결국 목초지가 황폐해진다는 원리죠. 맞벌이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 생활비 통장은 최소한으로 유지하려 하면서 개인의 소비 통장은 최대한 방어하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출의 중복,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각종 구독 서비스를 각자 결제합니다. 보상 소비의 폭주, 상대방이 얼마를 모으는지 모르니 나도 고생했으니까 이 정도는 써도 되겠지 라는 보상 소비가 통제 없이 일어납니다. 가계 전체 자산의 불투명성, 우리 집의 빚이 얼마인지, 순 자산이 얼마인지 부부 중 아무도 정확히 모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따로 관리하는 부부가 돈을 못 모으는 첫 번째 블랙홀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시드머니를 얼마나 빨리 만드느냐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규모의 경제라고 부릅니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각각 2천만 원씩 따로 모았다고 칩시다. 합치면 4천만 원이죠. 그런데 이 4천만 원이 한 통장에 있을 때와 두 통장에 쪼개져 있을 때 투자의 기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1. 투자의 문턱이 낮아집니다. 요즘 같은 재테크 시대에 2천만 원으로 할 수 있는 투자는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4천만 원, 1억 원이 모이면 부동산 경매, 우량주 대량 매수 혹은 수익형 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체급이 달라집니다. 2. 복리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복리는 원금이 클수록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쪼개진 2천만 원에서 나오는 이자와 합쳐진 4천만 원에서 나오는 이자는 눈덩이의 크기 자체가 다릅니다. 실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입을 완전히 통합한 부부가 따로 관리하는 부부보다 저축률이 평균 20-30% 더 높습니다. 만약 부부 합산 소득이 월 600만 원이라면 매달 최소 120만 원에서 180만 원을 더 모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10년이면 얼마일까요? 이자 제외 원금만으로도 약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단순히 편리함 때문에 2억 원을 포기하시겠습니까? 따로 관리하는 부부의 또 다른 문제는 정보의 비대칭성입니다. 한쪽은 아끼려고 노력하는데 다른 한쪽은 상대방이 아끼고 있을 거라 믿고 돈을 씁니다. 특히 요즘은 알고리즘 쇼핑 시대입니다. 각자의 스마트폰에는 각자의 취향에 맞는 맞춤형 광고가 쏟아집니다. 부부가 경제권을 합치지 않으면 우리 집 전체 소득에 비해 이 지출이 적절한지 판단해줄 브레이크가 사라집니다. 경제권을 합친다는 건 단순히 통장을 하나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게의 재무제표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입니다. 이번 달은 외식비가 예산을 초과했네? 다음 달은 집밥 비중을 높여보자. 우리가 3년 뒤에 이사를 가려면 매달 300만 원은 저축해야 해. 이런 대화가 오가는 부부와 카드값이 얼마 나왔는지 물어보는 것조차 눈치 보이는 부부. 10년 뒤 누가 웃고 있을지는 불보듯 뻔합니다. 부부 경제권 통합은 선택이 아니라 맞벌이 부부가 부의 궤도에 오르기 위한 가장 강력한 팀플레이입니다. 그래, 합쳐야 하는 건 알겠어. 그런데 어떻게 말 꺼내지? 남편이 싫어할 텐데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싸우지 않고 부드럽게 합치는 5단계 매뉴얼입니다. 1단계, 비전 공유에 비전 세팅. 갑자기 통장 내놔 라고 하면 싸움 납니다. 대신
미래의 꿈을 이야기하세요. 자기야, 우리 5년 뒤에 이 동네로 이사 가고 싶지 않아? 그러려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모아야 할까? 목표가 같아야 돈을 합칠 명분이 생깁니다. 2단계, 모든 수입과 부채 오픈. 월급, 보너스, 부수입은 물론이고 결혼 전부터 있던 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까지 전부 까놓으세요. 숨기는 게 있으면 절대 합칠 수 없습니다. 3단계, 재무이사 선임과 감사제도. 둘 중 숫자에 밝고 꼼꼼한 사람을 재무이사로 정하세요. 돈 관리는 이 사람이 전담하되 매달 말일 결산 보고를 해야 합니다. 관리 안 하는 사람은 감사로서 내용을 확인하고 격려해주면 됩니다. 4단계, 자유용돈의 보장. 가장 중요합니다. 돈을 합쳐도 각자의 자존심은 지켜줘야 합니다. 수입의 일정 비율이나 일정 금액을 터치하지 않는 용돈으로 책정하세요. 이 돈만큼은 취미 생활을 하든 부모님 용돈을 드리든 서로 절대 간섭하지 않는 것이 철칙입니다. 5단계, 자동화 시스템 구축. 매달 월급날 모든 돈이 메인 통장으로 모이고 저축과 고정 지출이 빠져나간 뒤 용돈이 자동이체 되도록 세팅하세요. 의지력에 의존하지 말고 시스템에 맡겨야 오래갑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따로 관리하는 부분은 개인으로 살지만 돈을 합친 부분은 팀으로 삽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가장 강력한 시너지는 바로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에서 나옵니다. 지금 당장은 내 통장의 잔고가 공개되는 게 부끄럽고 내 마음대로 돈을 못 쓸까봐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불편함을 견뎌낸 부부만이 10년 뒤 경제적 자유라는 달콤한 열매를 맛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배우자에게 이 영상을 슬쩍 공유해보세요. 그리고 대화를 시작해보세요. 우리 진짜 부자가 되어보지 않을래? 라고요. 여러분의 부자 되는 길을 쉽게 읽는 경제학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돈 관리 고민이나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많이 공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